토끼 모습을 보여주는 거 좀 웃기다. 다시. 이거 마음에 든다. 랑아 독서미술. 안녕하세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 독서미술 랑아쌤입니다. 오늘은 토끼들의 밤이라는 그림책을 읽고 나서 독후활동지 수업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트럭을 에워싸고 난 토끼들이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을 신나게 먹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는 아주 발랄하고 엉뚱하고 재미있는 그림책이었는데요. 이 그림책을 일단 읽고 나서 토끼를 조금 더 관찰해보고 토끼에 대해서 알아보는 독후활동지를 시작해보았어요. 이 그림책에 나오는 일러스트레이션도 굉장히 예쁘고 멋졌지만 아이들에게 실제 모습의 토끼 사진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토끼를 자세히 관찰하고 한번 따라 그려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토끼를 하나씩 적어보고 친구들에게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았어요. 그리고 위에서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현된 토끼를 다시 글로 내가 풀어서 적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았답니다. 이번 페이지는 이 책의 인트로 같은 느낌의 맨 앞 페이지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어요. 스위스에서는 토끼들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책이 출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토끼들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이 두 제목이 주는 차이점을 아이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적어보았어요. 토끼들의 복수라는 제목을 보았을 때는 아이들이 대부분 토끼가 아이스크림 트럭에 치여서 다쳤거나 죽었다라는 걸 상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친구들이 아저씨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스토리로 이야기를 생각해 주었어요. 토끼들의 밤이라는 제목만 보아서는 토끼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이렇게 길바닥에 쓰러질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아이스크림 트럭이라도 탈취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자 하면서 축제 같은 토끼들의 밤을 그림책 스토리로 생각해 주기도 했어요.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아이스크림 대작전이라는 제목을 생각했을 때는 또 아이들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상상해 주더라고요. 일부러 아저씨의 차를 세우기 위해서 토끼가 누워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거를 피해갔기 때문에 토끼들이 두 번째 작전으로 아저씨의 트럭을 다시 한번 세운 이야기로 나아가기도 하고 정말 재밌고 무궁무진한 상상이 펼쳐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과연 이 토끼가 왜 누워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적어보면서 나만의 스토리로 이 그림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았어요. 여기 아래에는 토끼주의 표지판을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이수지 작가가 실제로 영국에 있을 때 빽빽한 숲속으로 둘러싸인 길을 운전하고 갈 때 이렇게 토끼주의라는 표지판도 보았고 실제로 길에서 토끼가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장면을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 봤던 기억으로 이 그림책을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다양한 모양의 토끼주의 표지판이 세계 각국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은 토끼주의 표지판을 직접 상상해서 그려보도록 해보았어요. 이 책은 글이 없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상황들을 순서대로 넣어보았고 아이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글로 적어보도록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어요. 작가가 의도한 대로 스토리를 적어갈 수도 있고요.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아이만의 재미있는 상상으로 이 스토리를 완성해 나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재미있고 멋진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해보았답니다.
이번 페이지는 토끼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아이스크림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꾸며주는 활동지예요. 여기에 가장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직접 그려주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저는 작은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붙여준 다음에 종이를 이용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꾸며주어도 돼요. 토끼들의 밤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이스크림 트럭과 아저씨가 이수지 작가의 또 다른 책에도 살짝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아빠 나한테 물어봐 라는 책을 넘기다 보면 이렇게 놀이공원 안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있고요. 아이스크림 트럭 안에는 우리가 토끼들의 밤에서 보았던 아저씨와 그 옆에는 토끼까지 같이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공원에서 팔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같은 작가의 그림책을 여러 권 같이 비교해서 보다 보면 이렇게 재미있게 같이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두 책의 이 한 장면을 연결해서 아이들이 연관을 지어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해보았어요. 토끼들의 밤이라는 책이 있기 전에 혹시 이렇게 동업을 하다가 아저씨가 토끼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서 토끼들이 화가 나서 아이스크림을 뺏었을까요? 아니면 토끼들의 밤에 책이 있고 난 다음에 토끼들이 너무 미안해서 아저씨에게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해주었을까요? 아이들이 두 책을 재미있게 스토리를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이 활동지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 활동지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웃고 지나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토끼들이 법정에 불려 나왔대요. 그래서 만약에 토끼들한테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토끼는 과연 어떤 변명을 했을지, 또 판사는 토끼들에게 어떠한 벌칙이나 혹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아이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그 이유도 이야기해보면서 적어보는 시간도 가져보았답니다. 이수지 작가가 실제로 런던에 살고 있었을 때 이웃에 아이스크림 트럭을 모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대요. 작가가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했지만 그 아저씨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수지 작가는 굉장히 소심한 복수로 이 아저씨를 어느 정도의 악당처럼 이 그림책에 넣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활동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런 작가의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다른 그림책에 있는 이 아저씨와도 연결지어 보면서 더 깊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글 없는 그림책을 그동안 많이 보아오긴 했지만 토끼들의 밤이라는 이 그림책처럼 앞에 시작하는 스토리가 달라지는 그림책은 처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토끼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토끼들의 밤이라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을 조금은 오싹하고 조금은 더 시원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독서미술 랑아쌤이었습니다.